안녕하세요. 발송배정기술사 이덕길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칭분 고장계산 파트입니다. 이 고장계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시험 유형이 많은데요. 그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출 현황입니다. 이 대칭분 고장계산은 이 정해진 유형으로 돌아가면서 나와요. 뭐 일선지락 나왔으면 다음에 단락, 성간단락 나왔으면 다음에 삼상단락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나오는 편입니다. 여러 가지 유형들을 한 번에 정리해서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기출 주기는 거의 매년 나오는 문제로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안 나왔지만은 최근에 보시면 또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유형이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25점짜리로 전부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특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칭분 고장계산 문제는 변칙적으로 응용할 거는 별로 없고요. 기본서에 이제 수식이 유도가 된 대로 그대로 이제 유도해서 결론까지 도출하시면은 점수를 받는데 큰 지장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계산 문제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유도 과정이 맞고 결과 고장 전류와 건전상의 전압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구해주시면은 점수를 받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공부 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고장 계산에 대한 기출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은 유형이 단락 고장 가장 많죠? 그 다음에 일선 지락입니다. 단락 고장은 이선 선간 단락이랑 삼상 단락 묶어놨는데요. 그 일선 지락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응용돼서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유형에 대해서 전부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단락 전류 구하고 건전상 전압 구하고요. 다 수식을 유도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문제입니다. 선간 단락 고장과 삼상 단락 전류를 비교하는 문제가 상당히 자주 나와요. 86.6% 비교하는 문제, 그리고 여기도 비교, 그리고 여기도 비교죠. 이런 문제 유형을 갖고 있는데 그 유형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이런 문제 유형으로 정리가 됩니다. 일선지락 사고를 보시면은 기본형과 응용 문제가 있었죠. 자, 기본 문제는 기본 문제대로 이렇게 기본서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제 고장점에서 ZF로 지락되었을 때, 그리고 이 세 번째는 ZF로 완전 지락이 됐지만은 중성점이 ZN으로 접지되었을 때, 그리고 네 번째는 고장점에서 ZF로 지락되고 중성점에서는 ZN으로 접지되어 있을 때, 자, 2, 3번이 합쳐진 거죠, 4번은.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2, 3, 4번은 다 A상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 5번 같은 경우에는 B상이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C상까지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은데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선택사항입니다. 이것은 이제 한 번밖에 안 나왔고요. 요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선간 단락 사고죠. 선간 단락 사고도 역시 기본형 문제가 있고요. 이 단락 사고가 났을 때, 이 임피던스로 단락되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삼상 단락 사고와 선간 단락 사고의 단락 전류의 비율을 한번 비교해 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상 단락 사고보다 선간 단락 사고의 단락 전류가 86.6%입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결론을 알아놓고 구하는 거죠. 근데 삼상 단락 사고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단한 편입니다. 유도하는 과정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참고 도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충분 고장계산은 송배전공학에 전부 나와 있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존우 기술사님의 송전공학을 주력으로 여기 많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도 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거기는 이제 전기설비 기술계산 핸드북 여기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안 나왔지만은 이선지락도 여기서 이제 잘 나와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이선지락까지 공부하실 분들은 여기 기술계산 핸드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답안 작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선지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일선지락 사고 시에 고장전류와 이제 건전상 전압을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칭분 고장 계산에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지는 기질량을 파악해야 됩니다. 먼저 이제 그림을 그리겠죠. 그림을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지는데요.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IB 이퀄 0, IC 이퀄 0, IA고 여기 지락이 났다. 그리고 얘가 지락 전류가 되겠죠.
여기 접지 표시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이 접지 표시 안 해주면 영상 전류가 안 흐르는 이제 비접지 계통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감점당할 수 있거든요. 접지를 꼭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기지량이 여기가 VA니까 VA는 0이고 IG는 IA. 원래 여기서 이제 3I0가 맞지만은 아직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 3I0를 써주면은 이거 뭔가 외워서 쓰는 느낌이 나잖아요. 3I0는 우리가 대칭분 고장 계산을 통해서 결론이 이제 3I0가 나오는 건데 벌써 이제 기지량으로 3I0 써버리면은 이거는 틀린 거죠. 내용은 맞는데 아직은 써주면 안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써주고 이제 기지량 써주고요. 이제 두 번째로 대칭분 분해입니다. 우리 대칭 고장 계산이 이런 고장이 발생했을 때 분해해서 계산한 다음에 합쳐서 우리가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분해 과정입니다. 대칭분 전류와 전압을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칭분 전류를 구하면은 첫 번째로 영상분, 두 번째 정상분, 세 번째 역상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IA는 지락전류고 지락전류는 3I0다. 이게 결론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대칭분 분해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대칭분 전압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또 영상전압 나오겠죠. V0. 그 다음에 정상전압, 역상전압 했을 때 결과식이 I0가 이제 이런 수식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고장 전류, 이제 결과를 도출해야겠죠. 고장 전류와 건전상 전압. 자, 이제 고장 전류를 나타내면은 여기서 나타낸 게 IG는 3I0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3배 해주면 되고요. 결국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로 기지량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대칭분으로 분해하고 그 다음에 모두 더해서 이렇게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이 대칭 좌표법의 이 원리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 순서대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